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부산의 대표적인 항만하면 부산항, 그다음에 이제 북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남항. 그런데 이제 북항은 저 재개발을 뭐 이제 완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부산의 어떤 항만 기능들은 지금 현재 이제 신항으로, 부산 신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북항이 이제 국제 해양 뭐 관광 비즈니스 중심지 이렇게 비전을 잡고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약간 남쪽에 있는 부산 남항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시작한 거고, 이 연구를 사실 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한 4권의 보고서 중에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선언적 의미,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 연구는 행정하고 한 게 아니라 관하고 한 게 아니라 민간 건축사 사무소 상지가 4년간 연구 과제를 같이 저와 경성대와 해양대 이한석 교수님 같이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남항인가 이렇게 하면, 부산에서 물론 저 북항이 재개발돼서 북항의 모습이 바뀌면 그게 또 부산 다음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루티디니스라는 관점에서, 뿌리 깊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산 남항이 어떤 부산의 로컬리티를 아주 대표하는 바다 쪽에, 항만 쪽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로컬리티 가지는 것은 의미는 사실은 미래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로컬리티가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항은 옛날에 남빈이라고 했습니다. 남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가 정도였죠. 그리고 북항은 옛날에 이제 북빈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제 북항은 재개발하면서 국제 해양 관광 비즈니스 중심지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남항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연구자적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저 신동우 화백, 고 신동우 화백께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자갈치 시장에서 그 영도를 본 옛날에, 어쩌면 자갈치 시장하고 영도의 원경간 처음 오리지널 랜드스케이프 정도에 가까운 시작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어디 영도에 있는 모 식당에 테이블 시트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스캔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요 장면들이 이제 저는 이제 남항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작의 일부일 수 있겠다, 남항의 경관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항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삼포개항, 그러니까 태종이 대마도 쳤잖아요. 그 뒤에 이제 삼포 이게 막았던 거를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항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이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으로서 개항한 거는 약간 뭐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한 1876년 아마 재물포도 그때 했죠, 그죠? 원산하고 그때 이제 부산포 개항이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항으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항이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뭐 영도 대풍포, 영도 쪽에 매축공사들이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도 수산 시험장도 건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항 매축공사가 한 4기 정도, 4단계로 이제 매축공사가 이루어져요. 그 사이에 4단계 이루어진 사이에 이제 영도대교가 준공되고,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부산대교가 만들어지고 남항대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현재 남항은 딱 대표하면 아마 밑에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어항이죠. 가장. 그다음에 수산업의 총분산, 그다음에 수리조선업의 상당히 중요한, 전국의 중요한 역할을 포션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 정리한 거고요. 일제 강점기까지. 그래서 이게 공간 구조가 매축을 통해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뭐 중앙로들을 기점으로 부산에 중앙로를 기점으로 다 밑에는 다 바다였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다 유격유로 바뀌어 있죠. 네, 그렇게 바뀌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그 시기별로 이렇게 바뀐 공간이 유격화되는 과정들, 우리 이제 해안선 변화죠. 이게 해안선 변화가 아마 여기 노란색이 제일 먼저 이쪽 노란색, 요게 이제 제일 먼저 유격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풍포라고 해서 요 영도 쪽에 이쪽이 있었습니다. 요걸 자세히 보시면 신기하다. 이렇게 왜 띠로 이렇게 유격화했지? 옛날에는 요게 하나의 섬이었어요. 이렇게 섬으로 물길이 지났던 곳을 이제 막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1기로 남항 매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도대교가 만들어지는 주변을 매축하고, 그 다음에 3기, 4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어 시장 쪽, 그 다음에 이제 남항대교하고 이쪽 엑스포츠 제방 이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는 정도까지가 남항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남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 신문들, 시대별로 뭐라고 얘기했나를 한번 그냥 요약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한 48년에서 88년까지는 선박 수리조선, 일본 의존도 행정지원 일원화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이제 95년에서 2010년까지는 항만 개발 미항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계획, 뭐 물류 크루즈 해양 플랜트 강조, 그다음에 부산항 선용품 센터 개장,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영도에 있죠. 그게 선용품 센터가 지금 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자갈치 크루즈 위험성 대도, 이게 왜냐하면 남항에 그 배가 지나가는 밀도가 다른 연안항보다 한 10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들이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 선용품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경제관용 도시생 사업이 선용품과 관련된 거를 고부가 가치하는 걸 포함해서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효과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 고지도에 대한 남빈의 위치입니다. 남빈의 위치가 나온 거고요. 요 위에 크게 나온 게 이제 지금 북항 쪽입니다. 이게 남항은 조금 규모가 작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1885년에 자갈치 연안의 용두산, 왼쪽이 용두산, 용미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용두산, 용미산 이런 용어를 쓰는 거여서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용두산, 용미산 용어가 옛날에 개항되고 강화도 주약으로 개항되면서 일본 관리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한학자가 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여기를 표현을 용두산, 용미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마도에서 용이 무트로 올라가는 형상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상당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속 용두산 공원, 용미산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뭐 원래 용두산은 뭐 송현산이라고도 불렀고요. 소나무가 많았던 산, 또는 뭐 거북 귀에서 귀두산,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산, 뭐 이런 정도로도 불렸고, 용미산 쪽은 뭐 가후산 내지는 뭐 동산 이렇게 불렸던 곳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가치나 뭐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대 자갈치의 모습들입니다. 20년대 자갈치의 모습들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매축하기 전에 중앙동 지도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매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변에 이제 자갈치 아지매가 이제 막 등장하는 지점.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가 자갈치 아지매 여기 자갈치 시장에서 점포 노점이 한 1,350점. 다음에 월간 판매고가 3억 원. 당시에 월간 판매 3억 원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호황이 이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60년대는 여기서는 뭐 조개잡이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졌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어 시장이
공동어 시장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60년대 공동어 시장이 뭐 5만 톤 연간, 그런데 지금 공동어 시장 일일 3,200톤, 16만 상자. 그래서 아마 전체 대한민국의 그 물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갈치 시장 현대화해서 요 오른쪽에 자갈치 건물, 자갈치장 건물 이제 만들어 놓은 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자갈치 시장과 여기 대표적인 경관으로 보면 자갈치 왼쪽 위에 자갈치 시장이 있고 오른쪽에 영도 수리조선소,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본 자갈치 시장, 그다음에 영도 국제 선용품 센터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경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남항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갈치 시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 자산들이 대개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부산 공동어 시장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냉동창고 관련된 냉동창고 군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우위 쪽에서부터는 한 6개의 전통시장, 6개의 시장이 자갈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이 쭉 연결되고, 여기는 부산 수협 자갈치 의판장까지 이렇게 있는 곳이고요. 다음에 이쪽은 이제 수리조선소가 있고, 수리조선소 뒤쪽으로는 주로 그거 재료 판매하고 하는 생태계들, 선용품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남항 요 일대를 그냥 전수조사를 했어요. 건물 층별로까지 용도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보니까 수산업 관련 생태계가 한 896개, 수리조선 관련 업소가 991개, 생활 관련 업소가 1651개 해서 물론 당연히 생활 관련 업종이 많겠죠. 한 46.7% 차지하고, 수산업 관련 생태계가 25.3%, 요 왼쪽에 주로 요 공동어 시장 주변으로 해서, 그다음에 조선 수리소 기능이 이게 수리조선 관련계 한 28% 현재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선 수리 요 기능이 지금 여기에 도심에 적격한 기능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점에 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여기 그대로 이게 있어야 되나? 라는 검토가 사실은 고민이 있었고, 저희들 연구진의 판단은 장기적으로는 신항이나 다른 곳으로 적절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능이다. 지금 현재 여기 기능에는 맞지 않는다. 굳이 조선 수리 기능이 여기에 남는다면 조선 수리와 관련된 빅데이터, 조선 수리와 관련된 교육, 좀 헤드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서 좀 역할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구역을 한 8개 구역으로, 이쪽 여기가 공동어 시장, 부산 공동어 시장 일원 A 구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무동 새벽 시장 일원, 신동아 시장 일원, 자갈치 시장 일원,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제 아래쪽 남항대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엑스포스트 광장 일원, 그다음에 F라고 한 것이 국제 선용품 센터, 그다음에 대평동, 그다음에 대동대교 맨션 요 일대로 이렇게 나눠서 실제 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산업 생태계들, 생활 생태계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든 남항을 전체 해보면서 고민했던 게, 남항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남항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한석 교수님하고도 같이 하면서, 야, 이게 도시재생을 하면 국토부가 하고, 다음에 항만 쪽으로 하면 이제 해수부가 같이 하거나 같이 해야 되는데, 항만공사가 여기가 연안항이거든요. 지방관리 연안항인데 이게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려면 그래도 항만 쪽에서 같이 유격까지, 연안역까지 같이 컨트롤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개별 사업법으로 가는 게 전체 총합적인 건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게 첫 번째였고, 부산 공동어 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꿈은 거대했어요. 현대화 사업, 진짜 기능 모든 것들을 현대화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시설 현대화야. 쉽게 말하면 거기 안에 공동어 시장이 미래의 공동어 시장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공동어 시장이 어떻게 보면 6차 산업화? 지금 가공하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교육하고 관광하고 하는 6차 산업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물리적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끝나는 아쉬운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 젊은이들한테 여기가 다 질문하고 인터뷰하면 매력이 없어요. 젊은이들한테 매력 없는 곳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산업 경제 측면에서도 일단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나왔고 수리조선 산업이 노후화되고 사업체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27년에 비해서 한 12% 종사자 수 10%, 11%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공실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부산이 광역시 중에 가장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최초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진입한 이제 최근에 이게 부산이고 그 중에 여기가 이제 서구, 중구, 영도구가 포함된 곳인데 그곳이 소멸 위험 지역의 가장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된다.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서 보면 시설 노후화나 요 지역의 도심 부적격 경영으로서의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 부재로 인한 활력 없는 시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곳으로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이 바다가 우리 건데 개인 거가 된 거야. 전유물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독단적인 전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바다로의 접근성도 없고 해변의 연속성도 다 끊어져요. 여기를 한 3바퀴를 다 남항을 한 3바퀴 정도를 돌아봤는데 돌아보면서 해본 결과 요 연속성과 접근성이 끊어지는 지점들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남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요 자체에서 미시적으로 접근성, 미시적으로 물론 광역적인 접근성도 필요하죠. 광역적인 접근성. 근데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종합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우선 방향은 이렇게 잡자. 기억과 흔적은 활용한다. 기본적으로 로컬리티를 잡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는 성장 동력 또는 발전 동력, 연속성을 가지는 동력으로서 로컬리티를 가지려면 기억과 흔적은 활용하자. 다음에 해안 공간의 개방성으로서 남한 수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사실은 이건 남항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에 저 다대포에서부터 송도에서부터 다음에 남항, 북항, 다음에 광안리, 해운대, 송정, 기장 이곳까지의 사실은 이 해변 공간은 사실은 시민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안했는데 해안 공공벨트를 만들어줘야 한다. 해안 시민 공공벨트를. 지금 개발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호텔 짓고 다 전유하고 있다고요. 지금 동부산 개발하는 것들 보면 약간 좀 제공해주죠 시민들에게. 그런데 그게 되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거는 바뀔 수 없는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제 시설,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 남항 방제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건 남항대교 바깥에 아주 대규모의 방파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유효할 건가,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는 사실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지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우리 이학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남항 내부하고 유격 간에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해서 확산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좀 광역적으로는 다대포에서부터 그다음에 송정, 그다음에 남항, 북항, 그다음에 광안리, 해운대, 기장 여기까지 연결되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측면의 접근성 만들어줘야 되고, 다음에
해안가의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자들의 연속성이 좀 같이 만들어지는 측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항은 좀 더 수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계획도면에는 있는데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좀 자갈시장에서부터 영도까지의 바도로의 보행 접근성은 왜 없지?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다 위로의 보행 접근성까지 포함한 접근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수변은 좀 더 수제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제선을 좀 넓혀서 시민들의 수변 공간 경험을 좀 풍부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이게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지형지세가 산과 바다예요. 산과 바다가 있고 바다와 인접해서 옛날에 저기 딱 매립지 경계 부분에 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중간에 경사지 중간에 삼복도로가 지나가고 위에 산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원도심 뭐 인구 소멸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채우기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생산적 비우기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가 제안하는 거고, 다음에 채우기를 하더라도 좀 지속 가능한 밀도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용적률도 지속 가능한 사업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면 뭐 무조건 많이 올리죠. 뭐 올려서 그런데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은 다 시민이 다시 내야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지금 용적률을 최고도로 개발하는 거는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 우리가 지불할 비용이 무조건 발생한다. 아주 10년, 15년 뒤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지금도 다 그 개발 논리로 가고 있는데 저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규모, 그러니까 최고 용적률, 기준 용적률 이런 거 말고 정말 지속 가능한 용적률 개념이 여기에 적용돼서 적절하게 채우고 생산적 비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행축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밑에 해양 공공벨트 이거를 이제 시가 아예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좀 같이 해서 만들어줘야 장기적으로. 그래서 앞에 막힌 거는 오히려 바다 쪽을 좀 더 실제 보행이 가능하게끔 보행 연속성이 가능한 거를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미 막히고 재산권과 관련된 게 있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두 개가 이제 수산업이 있고 수리조선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수산업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나 할 때 수산 문화타운하고 체험형 관광 유통타운 이쪽으로 좀 전환시켜야 되고, 수리조선업은 뭐 현재는 조금 그냥 활용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전하고 여기는 해양 생태 레저타운, 또 일부는 조선수리 역사공원, 우리 시드니의 그 바람가루 프로젝트의 하버브리지 근처에 그 공원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달링하버 쪽으로는 아주 고밀도 금융 관련된 업무 비즈니스 관련된 걸 하면서 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거는 그 공원 할 때 역사공원, 원주민 에버리진 역사공원 하듯이 여기 수리조선 역사공원 하면서 거기에 맞는 레저타운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대강 여러 가지 안을 이제 스케치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핵심 거점 구역을 좀 먼저 하자,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쪽 자갈치 시장하고 새벽 시장 옆에 있는 밑에 하천이 덮여 있는 그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요 지역과 요 양쪽 사이드 에어리어를 좀 복합해서 거점으로 뭔가 하나를 먼저 해야 되고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평동 쪽에 수리조선소로의 핵심 거점 구역을 다른 용도로 차기적으로 확실하게 혁신적으로 전환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곳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4권의 연구 보고서 중에 앞에 첫 권에 시작할 때 선언적으로 한 3분의 1 부분 고민했던 거를 이 시간에 저희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남항다음은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바뀌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연속성은 있다는 거죠. 이 남항다음의 연속성은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시민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삶이 넉넉해야 되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풍요롭고 그래서 시적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남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